자, 오픈 AI에서 새로운 챗 GPT 모델이 나왔습니다. 자, 모델 4.5인데요. 자, 이번 모델은 글쓰기에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은 블로거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요즘 이 저품질 이슈가 발생하면서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좀 고민에 빠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 이 챗 GPT를 활용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 저품질 문제 발생하지 않고 챗 GPT를 활용해서 정말 쉽게 포스팅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어제 이 포스팅을 하나 작성을 했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작성을 했습니다. 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자, 지금 상위 노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비타민 E 음식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자, 지금 스마트 블록 1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 블로그 탭도 1위에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챗 GPT 이렇게 활용을 잘 하면 상위 노출 1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제가 직접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챗 GPT를 활용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을 클릭하면은 챗 GPT 4.5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글쓰기 및 아이디어 탐색에 적절하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자, 제가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프롬프트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게 좋은데요. 자, 제가 어떤 키워드, 지금 비타민 E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어떤 음식을 언급할 건지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글 도입부에 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스팅의 이 초반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비타민 E 섭취의 중요성과 이의 효능. 네, 그래서 중요성과 효능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음식들의 뭔가 섭취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1000자 이상으로 작성해주면 좋겠어. 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쭉 글을 작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초반에 이렇게 인용구로 해가지고 흥미를 좀 유발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글을 작성을 해줬고, 중요성과 효능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밑에 이렇게 나왔으면 좀 더, 근데 제가 한 2번 정도 수정을 한 거예요. AI는요, 첫 번째 나온 거를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네, 한번 쭉 읽어보고 수정사항을 계속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2번 정도 수정을 했고요. 네, 소주제로 나눠서 조금 더 가독성이 좋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비타민의 효능을 1, 2, 3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리스트업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1, 2, 3 만들어 준 거고, 이 소주제를 만들어 준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이제 다른 키워드로 할 때는 또 이렇게 내가 수정 요청을 안 해도 알아서 아마 이렇게 뽑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저랑 계속 대화를 하면서 학습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글들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 확실히 이 4.5 모델이 가독성도 좋고 좀 더 뭔가 AI 티가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통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이 클로드나 아니면 다른 이 AI를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왜 쓰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좀 더 자연스럽고 그런 게 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오픈 AI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고 아마 글쓰기에 좀 더 최적화된 이런 모델을 출시한 건가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블로그를 할 때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위 노출에 성공한 제 포스팅을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쓴 포스팅인데요. 자, 일단 제목이 중요하죠. 자, 비타민 E 많은 음식. 자, 이걸 왜 이렇게 비타민 E 많은 음식이라고 했을까요? 자, 스마트 블록에 비타민 E 많은 음식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맞춘 겁니다. 그냥 비타민 E 음식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목은 이렇게 그냥 간결하게 그냥 딱 팩트만 적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초반부에 이 인용구를 잘 활용을 했죠. 네. 사실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본문 쓰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어떻게 우리 독자들의 이 흥미를 유발시키고 글을
끝까지 읽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저는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챗 GPT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효율성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많이 얻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네, 사진 넣고, 자, 이제 여기서 비타민 E 왜 중요할까요?에서 자, 현대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피로감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우리에게 자주 나타나는 피로감이라고 바꿨습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야, 현대인들 요즘 피곤하지 않냐? 막 이렇지 않잖아요. 아, 요즘 너무 피곤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현대인이라는 단어를 사실 잘 쓰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친숙한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죠. 요즘 우리에게 자주 나타나는 피로감, 아 우리 그렇지 피곤하지, 네, 이런 약간 느낌을 느낄 수 있게 글을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AI가 만들어준 글을 내 느낌을 더해서 이렇게 글로 작성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비타민 E의 효능, 네, 세 가지. 네, 이거 1, 2, 3을 제가 일부러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스마트 에디터 기능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에디터의 기능을 잘 활용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상위 노출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제목, 그 다음에 이 소주제, 그 다음에 본문, 이 적절하게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들이 잘 들어가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제목 비타민 E 많은 음식, 비타민 E, 그 다음에 비타민 E 효능, 비타민 E 음식,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소주제로 나눠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위 노출에 잘 올라간 겁니다. 연관성이 큰 글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소주제에서 또 인용구 활용해서 이렇게 아몬드, 네, 가독성을 높이는 거죠. 그다음에 관련된 사진 넣고, 네, 이렇게 넣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아몬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오픈 AI는. 근데 저는 자, 아몬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한다는 걸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경험이잖아요, 경험. 네. 그리고 자, 시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금치도 이제 AI는 그냥 이렇게 설명만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자, 참기름과 함께 시금치 데쳐서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뭔가 그 사람들의 그 공감을 계속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글을 읽는 재미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설명들 막 뭐 계속 뭐 잎채소가 어쩌고 어떤 성분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런 거 사실은 어렵게만 느껴지지 가독성도 그렇게 떨어지고 읽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우리는요, 이 포스팅을 읽을 때 어렵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은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고를 때도요, 어려운 책이나 두껍고 막 폰트가 엄청 작은 이런 책들을 보면 오래 못 보잖아요.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냥 중간에 보다가 그냥 잊혀지게 되죠. 네, 저도 그래서 잊혀진 책이 한 100권 정도 되는데, 이 포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쉽게 작성을 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네, 아까처럼 현대인보다는 요즘 우리가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작성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네,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뭐 피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피칸이란 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좀 생소한 식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는 것을 제가 직접, 네,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미리 캔버스로 이미지를 만든 거고요. 이 아래에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직접 찍은 사진을 추가를 해줄 수 있다면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까지 해주시고, 네, 비타민 E 섭취를 위해서 뭐 저와 함께라면 우리 같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썸네일 이렇게 추가를 해줬고요. 네, 그랬더니 자, 상위 노출된 걸 한번 볼까요? 자, 비타민 E 음식을 보면은 네, 여기 비타민 E 많은 음식이 나오죠. 그랬더니 제 글이 지금 바로 이렇게 1등으로 올라가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비타민 E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노출되는 로직을 봐도 이렇게 소주제가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밑에 있는 글들도 비타민 E 음식, 섭취 권장량, 뭐 많은 음식, 결핍증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블로그 탭을 눌렀을 때
네, 제 글이 지금 1등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탭에서는 이렇게 이미지가 쭉 나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블록이랑 블로그 탭에서의 노출되는 로직도 조금은 다르다는 거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음식이 있다는 거 조금 이렇게 사진이 또 눈에 잘 보이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좀 중요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요. 자, 이 챗 GPT 4.5 모델의 활용 전략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네, AI한테 사실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설계를 고도화하세요. 자,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할 게 많은데요. 자, 요즘 뭐 인스타나 스레드 이런 데 보면은 뭐 프롬프트 공유할게요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프롬프트가 있는 건 사실 중요하긴 한데요. 그걸 내가 써봤자 좋은 결과물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 AI는 계속 써서 뭔가 레벨업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게임으로 예를 들면 레벨 0짜리 캐릭터가 레벨 100짜리가 쓰는 아이템을 끼면 과연 이게 안 되잖아요, 잘. 네. 일단 제가 게임을 잘 안 해서 이게 비율을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레벨 0이 낄 수 있는 아이템이 있고 레벨 100이 낄 수 있는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는 웬만하면 내가 그냥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그러려면은 일단 공부를 해야겠죠.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에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지.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도입부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주제 중요하고, 키워드 중요하다는 거. 네. 키워드 분석하는 것도 일단 제 유튜브 영상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이런 거죠. 마케팅 전략 알려줘가 아니라, 네, 구체적인 타겟이 있고, 네, 어떤 식품을 판매할 거고, 네, 어떤 전략을 뭐 단계별로 할 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그 페르소나, 그러니까 이 AI한테 그 사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너는 최고의 마케터야, 이렇게. 아니면 너는 최고의 운동선수야, 뭐 이런 식으로. 너는 최고의 코치야, 뭘 알려줘,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AI마다 페르소나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수행할 역할, 네, 역할을 만들어 줘라. 그러면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또 연속된 질문과 대화를 적극 활용하라. 그냥 질문만 던져놓고 답변 받고 그냥 끝내지 말고, 여기로 답변을 읽어보고 좀 수정할 내용 있으면 수정도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이렇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물어도 보고, 그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도 계속 입력을 해서 계속 이렇게 고도화 시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적절한 피드백,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았으면 고마워, 좀 별로면 이건 좀 뭔가 아쉬운데, 이런 피드백을 계속 적극적으로 주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표 형식으로, 아까 저도 뭐 소주제로 나눠줘, 그리고 뭐 이렇게 리스트업 해줘 번호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캔버스, 네, 캔버스 이런 것들, 다음에 웹 검색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코딩 쪽. 네, 저는 코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 다음에 다양한 사례와 구체적인 자료 제공하기, 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자료 첨부. 그래서 자료 첨부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요. 네, 이렇게 제가 이 파일을, 이게 논문 파일인데 영어로 된 파일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분석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논문인데 자료 분석해주고 핵심 내용을 요약해줘 라고 했더니, 예전에는 사실 이게 그 첨부 파일을 하는 게 되긴 됐거든요. 근데 뭔가 잘 얘가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인식을. 근데 지금은 진짜 이 PDF 파일도 완전히 인식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문 개요, 주요 내용, 결론, 방법 검토까지 논문의 내용을 한 번에 쫙 다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이거를 또 포스팅으로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자료, 네, 자료 첨부하면은 자료까지 분석해주고 요약까지 해준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학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습, 네, 그리고
결과물 품질 관리.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좋아요 이런 거 누를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이렇게 눌러주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눌러주면 좋고, 그러면 마지막에 정말 고마워. 앞으로 잘 활용해 볼게.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진짜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이 납니다. 나야말로라고 하잖아요. 나야말로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이렇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챗 GPT 4.5 모델의 이 활용 방법까지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블로그 하시는데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상위 노출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